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리아 중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이란군과 러시아군이 정부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T4 공군기지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도 또다시 박격포가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이틀 연속으로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집트로 수출될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발 스타니츠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16일 카이로에서 열린 중동 에너지 포럼에 참여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수출하는 가스들이 몇 달 안에 이집트 이드쿠 공장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주제를 담은 영화 루터의 두 얼굴에 나오는 조각품인 유덴자우가 여전히 독일 내에서 법정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교구 내에서도 철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리아 중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이란군과 러시아군이 정부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T4 공군기지라고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4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중부 이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T4 공군기지를 공습했습니다. 공습이 이뤄진 당일 시리아 관영 매체 사나통신은 시리아 정부 방공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다수의 적 미사일을 격추시켰지만 네 발이 목표 지역에 떨어져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나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저녁 10시경에 이뤄졌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시리아 동부 알탄프 지역에서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T4 공군기지가 이란이 시리아 내 군사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지난 2018년 2월에도 해당 기지를 공습했고 당시 이스라엘군의 F-16 전투기가 정부군의 대공망에 맞아 36년 만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또다시 박격포와 급조 폭발물을 단 풍선이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테러단체의 이번 도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5일 오후 가자지구 테러단체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박격포 4발을 발사했다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발 중에 2발은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 2발은 이스라엘 샤르 하네게브 지역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려 사아드, 나할 오즈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가자지구에서 급조 폭발물을 단 풍선이 이스라엘로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지구 테러단체가 15, 16일에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이틀 연속으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군 공격 헬기가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지하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며 오늘 이스라엘 영토로 날아온 폭발성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폭발물을 단 풍선 2개 이상이 이스라엘 남부로 날아왔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월 초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애도만 표현했을 뿐 보복을 다짐하지는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집트로 수출될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 에너지 장관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 모두의 경제적 이익과 중요한 역사적인 협력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5일 두 곳의 거대 천연가스 시설에서 이집트로 수출될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했다며 양국 간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역사적인 협력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에너지 수출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번 일은 레비아탄, 타미르 가스전에서 가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아침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과 이집트 에너지 장관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양측 모두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이스라엘이 천연가스의 일부를 이집트의 가스액화 공장을 거쳐 영내에 수출할 수 있고 이집트의 가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레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회사인 돌피너스 홀딩스가 레비아탄과 타미르 가스전에서 15년 동안 8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약 19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동가스 포럼 EMGF가 열려 터키를 제외한 키프로스, 그리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이 참석해 중동 천연가스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은 지중해 동부 천연가스 매장량 및 가스 인프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장국인 이집트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 등 지중해 남동부 7개국이 참석해 새로운 가스 협력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고 그리스 에너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원으로 중동가스 포럼이 상설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치다스키 그리스 에너지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새로운 조직은 영내 분쟁의 원인이 되기보다 남동 지중해 지역 참여국들이 에너지 평화와 협력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최근 시추 문제로 키프로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를 언급하면서 터키 정부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중동가스 포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경제특구 이이진에서의 불법 활동과 리비아 정부와의 악명 높은 각서 체결이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발 스타니츠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수출하는 가스들이 몇 달 안에 이집트 이드쿠 공장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될 것에 대해 현재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간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인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드 스트림 2 가스라인 공사를 진행했지만 2019년 12월 미국의 제재 조처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독일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분석에 따르면 독일 경제가 러시아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재의 이유였지만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유도가 근본 이유라고 봤습니다. 유덴자우, 교회 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주제를 담은 영화 루터의 두 얼굴에 나오는 조각품의 이름이죠.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 돼지를 뜻하는 유덴자우 조각이 여전히 독일 내에서 법정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17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독일 교회 외벽에 반유대주의적 추악한 잔해가 현재 법정 투쟁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모 마리아 시립교회 외벽에 붙어있는 유대인 돼지를 뜻하는 유덴자우 조각은 1300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당 조각은 중세시대 교회를 장식하는 20여 점의 유물 중에 하나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상에서 4m 높이에 설치된 해당 조각은 유대인들이 암퇴지에 젖을 빨고 랍비가 돼지의 꼬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독일 법원은 해당 조각을 인근 류터하우스 박물관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 원고인 미카엘 듈맨을 상대로 조각품이 공식적으로 교구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가 법원에 낸 구제책의 내용에는 해당 조각이 유대주의를 끔찍하게 위장한 것이라며 유대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의 요하네스 블록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는 원고와 같은 처지라며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에 교구 역시 해당 유산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숨기거나 폐지하고 싶지 않고 지역교회 교구 대다수가 박물관으로 이전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원본 조각과 함께 이 건물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카엘 듈맨은 유덴자우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며 교회와 사회에서 끔찍한 반유대주의 효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각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지역 루터교 주교인 프리드리히 크레이머는 교회 외벽에서 조각품을 철거하고 설명과 함께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해당 교회는 1996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존 명령을 받고 있는 건물에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당국과 법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